자, 오늘은 제가 가치 투자를 하면서 많은 시간 낭비했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을 얻고서 투자 방식을 바꿔서 수익을 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치 투자가 뭘까요? 존버만이 살 길이다. 존버하는 게 가치 투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치 투자가 뭘까요? 가치 투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다가 시장에서 그 가치가 알아봐 줄 때, 그때까지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주식의 내재 가치를 읽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가치 투자죠. 근데 막상 해보면 어때요? 막상 해보면 기업의 주가가 올랐던 게 쭉 빠졌어요. 어, 이 정도면 말이 안 돼. 매수. 더 빠지죠? 싸게 사면 더 좋지. 매수. 추매할 기회인가 하고 사죠.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디서 들어봤죠?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추매합니다. 그죠? 그럼 평단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더 떨어지죠? 끝난 줄 알았지만 더 떨어지죠? 그럼 요때는 이제 또 시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에서 들어온 돈 거기서 생활비 빼고 쓸 거 쓰고 약간 모아놓고 100만 원씩 넣죠. 매월 넣죠. 매달 넣어요. 처음엔 시드 몇 천만 원씩 넣었다가 근데 이게 한 종목이 아니죠. 10종목씩 되죠. 그러면은 한 종목에 10만 원씩밖에 못 넣죠. 그죠? 그 평단은 여 위에 있고 어? 물타기는 물타기대로 하는데 제대로 타지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 찍히죠. 그러다가 얘가 올라오죠. 올라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막 올라올 때마다 안 올라왔다가 이제 가나 하다가 올라왔다 또 안 올라왔다가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하다가 이렇게 와서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번 와요. 그죠? 탈출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나마 기업 평가를 잘 하신 거예요. 기업 평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년 3년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5% 먹고 나오죠. 3% 먹고 나와요. 이 뒤에는 어떻게 돼요? 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업 평가를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기업 평가 잘 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모자랐죠. 더 못 기다렸다. 왜냐면 이때 흔들 때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너무 빨리 들어갔다. 그죠? 여러분들의 가치 투자가 워렌 버핏 형님처럼 멋있게 되면 좋은데 이, 이 가치 투자가 아니고 이게 지읒이 하나 붙어버리는 가치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뭐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야기야. 그럼 왜 이렇게 될까? 왜?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게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가치 투자, 존버 다 겪어보셨죠? 왜 그럴까? 저는 가치 투자에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만하다. 가치 투자의 단점은 내가 맞고 시장은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가를 할 줄 몰라. 나는 알아. 지금 싸니까 사서 존버하면 돼.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가치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마인드. 근데 이게 그 주가의 변동성을 극복하라는 얘기지만 여기서 오만함이 왜 발생할까? 오만함이 내가 오만한 게 아니고 사람이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만한 이유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태생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증권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뭐 영업이익으로 하든 뭐 매출로 하든 아니면 어닝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자산 가치로 하든 뭐 EV 에비타로 하든 그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을 배우는 게 보조 지표로 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맹신을 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보조 지표를 맹신한단 말이죠. 야, 퍼가 3밖에 안 돼? 4밖에 안 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도 보조 지표다. 종합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치 투자자가 왜 가치 투자가 안 먹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사업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금화 PSC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15년도 내용이죠. 사업 보고서. 이게 굉장히 건실한 기업인데 전력 시설물들 정비해주는 업체입니다. 발전 설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들 어, 정비해주는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매출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거든요. 보시면 이때 2,3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15년도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 정도 나오네요. 한 10%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으로. 그러면 23년도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가치 투자자 입장이라면 매출이 늘어나면 언젠간 시장에서 가치를 알아보고 10년이나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 가치를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볼게요. 23년도 매출 늘었죠? 그죠? 매출 아까 2,300억에서 3,300억으로 1,000억이나 늘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어때요? 430억, 270억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주가는 어떻게 됐죠?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버는데 10년 동안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본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죠. 10년이나. 금화 PSC 차트 한번 볼게요. 15년도입니다. 23년도예요. 10년 투자했는데 왜 이래요? 그죠? 이때 저점에 투자했어도 계속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존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죠? 10년 투자해서 번 돈 있어요? 없죠? 그럼 시장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내 뇌피셜, 내 망상 증명이 됐나요? 10년 동안? 내가 맞았나요? 내가 맞은 건 폭락밖에 없죠. 폭락 맞은 거예요. 내가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맞은 건 폭락밖에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0년 동안 이거 계속 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여기서 사서 저점에 사서 어? 계속 물 탔으면 어떻게? 이제 본전이야. 10년 동안 본전이야. 은행 예금을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할 거면. 아, 내가 화가 나네.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너무 자만하고 오만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게 제가 두 번째 이유. 인문학의 부족.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주식 투자는 쏠림 현상이 있다. 사람들은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다. 다들 느끼시잖아요. 왜? 우리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잖아요. 한쪽으로 달려가면 요 무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들도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럼 가치 투자도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생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카카오가 진짜 아주 불티나는 종목이었죠. 누가 봐도 이건 쏠림이었어요. 쏠림. 떨어질 때도 쏠림 현상이 있다. 2020년보다 요때 회사가 안 좋아졌을까요?
한번 볼게요. 21년도에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랐네. 저도 저 카카오 지금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늘었잖아요. 그죠? 이때 줄었다가 보세요. 이때는 누가 봐도 영업이익이 가라앉잖아요. 매출은 늘지만. 그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주가가 매출은 계속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매출이 중요하잖아. 카카오 처음에 투자할 때 누가 뭐 영업이익 보고 했어요? 당기순이익? 플랫폼 사업이라며. 그때도 이랬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쏠리기 때문이야. 쏠리기 때문에. 우주를 지배할 것처럼 오르다가 꼬꾸라지잖아. 이게 지금도 이렇게 빠질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치만 본다고 하면 근데 저는 요 한 7만 원 선이면 뭐 봐줄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들어가진 않죠. 왜냐? 바닥을 못 봤으니까. 바닥을 못 봤으니까. 만약에 제가 뭐 거의 뭐 투자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언제 오를 거냐? 이 바닥이 어디냐? 언제 팔아야 되냐? 고점이 언제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궁금을 한데 여러분들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아십니까? 양자역학이라고 아세요? 양자역학 너무 유명하죠.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 그죠? 관측 전에는 결정되지 않는다. 전 이게 미시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게 지구가 세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니까 머릿속이 명쾌해지더라고요. 고점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 없다. 여기까지 왔을 때 보세요. 다음 달에 떨어질까요? 모르죠. 이때 보세요. 이때 보세요. 이 다음에 한 달 동안 폭등이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이때 다 팔지 않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양자역학처럼 세상은 관측되기 전엔 결정이 안 돼 있고 오를지 내릴지 단순히 확률적인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상승 관점, 하락 관점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뭐 그때 테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미리 너무 예단을 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오만하지 않게 깨달으시면 여기서부터 모든 수익이 납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